이번 차시에서는 관측과 수치 모델의 비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중간 규모에서 모델 예상 결과와 실황의 기상 핵심 인자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중규모 분석이 필요한 기상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중규모에서 모델 예상 결과와 실황의 기상 핵심 인자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델 예상 결과와 실황의 차이로부터 모델 예상 결과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수치 모델의 예측 경향을 파악해보고 왜 그렇게 예측하는지도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모델 예측 결과와 실황 간 기상 핵심 인자들을 비교해서 예측 결과가 믿을만한지 종강 규모뿐 아니라 중규모 상황까지 고려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예측 결과와 실황 관측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요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사례의 핵심 기상 요소가 뭐였죠?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와 방향, 그리고 남쪽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의 강도와 방향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실황과 모델 예측 결과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GTS 분석장과의 비교입니다. GTS는 자료의 간격은 성기지만 한반도 규모보다 더 큰 영역에서 관측 실황을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랍니다. 500의 바람을 보시면 그림에서 빨간 바람깃은 관측된 풍향, 풍속이고 녹색은 모델의 예측 결과입니다. 상층의 한기를 가진 바람의 세기가 모델보다 약간 강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정체전선이 모델의 예측보다는 더 남하할 수 있겠다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층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700고도의 바람을 살펴보면 북쪽 한기의 방향이 모델보다 실제는 훨씬 더 서쪽으로 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공기는 오히려 모델보다 실제 남풍 성분이 서풍보다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분석을 통해 추론해 본다면 700고도에서 오히려 정체전선이 모델의 예측보다는 남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지금 두 가지 분석이 상반되는데요. 찬 공기의 풍속이 모델보다 강하다. 그래서 정체전선의 남하 속도가 가속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쪽 찬 공기가 모델보다 서풍이 강하고 남풍 또한 실제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체전선은 남하 속도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북상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분석이 상반되는 분석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쪽 찬 공기의 풍속이 강해지고 남쪽의 남풍도 모델보다 강하게 나타나므로 강수대의 폭이 예상보다 좁아지고 그에 따라 좁은 지역에 강수량도 많아진다. 또한 강수 강도도 커질 거다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되는 결과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두 요인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상 분석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그릇에 따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해석해낼 수 있어요. 끊임없는 통섭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보관에게 공부와 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자, 영역을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볼게요. 중규모적 분석을 위해 레이더 관측 자료와 850고도의 바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관측 자료는 역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모델의 예측값은 녹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중규모적 분석에서도 앞서 살펴본 종강 규모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강수 때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예상보다 더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동류와 함께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도 예상보다 강해 서로 좁은 구역으로 압축되면서 강수 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북쪽의 북풍 기류에서 서풍 성분이 모델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은 더 천천히 남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종강 규모 분석 결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강수의 남하 속도는 줄고 강수 집중 구역의 강수 강도는 모델 예상보다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맞아요. 잘 정리했어요. 이제 중규모 분석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중규모 분석은 어렵지만 예보 공간 및 시간 단위가 점차 세밀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려면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중규모 분석을 위해서 첫 단계로는 단열선도를 사용하죠. 단열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대기의 열적 불안정을 알아볼 수 있는 도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를 연직으로 기온, 바람의 방향 및 세기 등을 관측해서 표현한 자료죠. 그래서 연직으로 불안정을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보 분석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례에서는 강화 지역의 단열선도를 살펴볼게요. 925고도의 이슬점 온도가 23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네요. 이 정도라면 작은 충돌 또는 수렴에도 큰 대류운이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모델에서도 같은 지점의 연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UN 모델에서 관측과 매우 유사한 연직 분포를 예상하였습니다. 열적 불안정은 모델도 실험과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또한 다음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해수면 온도인데요. 서해 해수면 온도는 여름철 서해를 거쳐 다가오는 강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에서 서해 해수면 온도는 28도 이상,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인 25도보다 3도 이상 높습니다. 이를 통해 강수량이 아주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단열선도와 해수면 온도를 살펴보니 평균적인 우리나라 여름철보다 열적인 불안정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네요. 잘 분석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중규모 분석을 해볼게요. 이러한 것들은 모델이 잘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여름철 강수는 강한 하층 제트를 바탕으로 발생하죠. 하층 제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보다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를 타고 위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층 제트의 풍속은 경계층의 높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낮에는 경계층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 경계층 안으로 하층 제트가 발생해 하층 제트가 약해지고 밤에는 경계층 위로 하층 제트가 위치하기 때문에 마찰이 그만큼 줄어들어 하층 제트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나 아쉽게도 수치 모델은 하층 제트가 주야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해 밤이 되면 실제보다 강수를 과소모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강수 집중 시간이 야간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의 예측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수치 모델은 무적일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보관이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랍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모델이 예측한 선과 실황으로 나타난 선이 살짝 엇갈렸는데요. 이런 정도는 간과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주 잘 보셨어요. 그런데 아니죠. 지금은 물론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분석 능력이 향상되어 전문 예보관이 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델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중규모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여러 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레이더 영상에서 저기압성 회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중규모 저기압에 의해서 역학적인 상승이
모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힘드셨죠? 자, 그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모델 예측 결과와 실황을 비교해 봤는데요. 종강과 중규모의 역학적 분석은 비슷했는데 어땠죠? 북쪽의 찬 공기가 풍속이 더 강하다는 것과 고온다습한 남쪽 공기의 풍향이 더 남향이라는 것. 그래서 정체전선에서 모델보다도 실제 더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북서풍의 풍향이 모델 예상보다 서쪽으로 누워서 정체전선의 남하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열적 불안정이나 또 다른 중규모 분석에서는 어떤 결론을 얻었었죠? 열적인 분석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상과 하층의 이슬점 온도가 높았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서해상의 중규모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역학적인 상승을 훨씬 더 가속시킬 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모델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예보 주안점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이 정보는 앞으로 모델 예측 결과를 볼 때 어떤 방향으로 보정해서 살펴봐야겠구나 하는 정도의 가이드를 얻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정성적인 분석을 했으니 남은 건 정량적인 예보를 어떻게 낼 거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량 예보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한 방법은 과거 유사했던 사례를 찾아서 실제 비가 얼마나 내렸나를 살펴보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분석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